반갑습니다. 뉴스의 전문가 한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 날 이력으로 사망 만들기 프로세스 투자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첫 시간에 프로세스 투자에 대한 6단계 설명을 드리고 첫 단계인 투자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이어가지고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마무리를 좀 시켜드리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고 또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홈런주에 대한 점검 또 신규로 공략 개발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대표의 프로세스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프로세스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프로세스 투자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한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투자 계획 수립, 또 시장 흐름 파악, 종목 선정, 종목 점검, 실시간 매매, 리스크 관리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첫 시간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목표라든지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투자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하고 투자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난번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투자계획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과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그 투자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칠판을 이용해 가지고 정리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좀 멋지게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인생 계획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투자 목표를 설정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투자 목표라고 하는 거 지금 내가 얼마의 자금으로 투자 원금이죠. 투자 원금 얼마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1억이라는 자금 투자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1년이면 1년 아니면 2년이면 2년 지금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언제까지 수익률이죠. 수익률을 정하는 겁니다. 1억으로 1년 뒤에 1억 5천을 만들 건지 아니면 2년 뒤에 2억을 만들 건지 이런 투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투자 목표 설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러한 투자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같이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투자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투자 원칙과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기준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투자 원칙 기준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총 6, 7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가지고 계속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라는 부분은 투자 목표 수익률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세스 투자는 투자 목표 수익률 몇 프로의 수익을 내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맨 먼저 세우는 목표 수익률 프로세스 투자는 연 100%라고 말씀드렸죠. 목표는 연 100%. 또 분기 단위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수익률. 월 단위는 10%입니다. 매월 10%, 분기에 30%. 수익을 난 것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연 100%의 수익을 내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 대상군을 설정해야 됩니다. 어떠한 종목군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투자 대상을 정하는 건데요. 투자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종목이 2천여 개가 되는데 나는 이러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종목군으로 투자할 거냐라는 것을 정하는 건데요.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또 꾸준하게 내시는 분
한 번 잘 내고 한 번 못 내고가 아니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좋은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 투자에서 정하는 투자 대상 종목군들은 주로 코스피 쪽에 200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 또 코스닥이라 하더라도 50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그 전체 종목 중에 약간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에 투자를 한다는 투자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또 기업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 쪽으로 뭐 일부에 우리가 종목 상담을 몇 종목씩 진행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보게 되면 실적을 체크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막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적이 진짜로 좋아지는 건지를 체크하셔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PBR로 평가한다, 퍼로도 평가한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이 적정한가, 이러한 기준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 좀 빼고 우량하면서 실적이 좋고 펀더멘탈 상으로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할 종목, 매수하는 종목을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종목군 중에서 실제 자기가 투자할 매수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이것도 원칙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나는 앞으로 홈런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매수하는 종목군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투자 세 번째 단계죠. 종목 선정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 4회나 5회차 정도 되게 되면 제가 강의를 진행할 것 같은데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칙과 기준 중에 하나는 종목당 투자 비중을 정하는 겁니다. 투자 비중. 또 하나 부분은 우리 계좌에 종목 수를 몇 개로 할 거냐, 종목 수에 대한 기준.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종목이 계좌의 종목 수가 제가 그 전문가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는데요. 종목을 120개 정도 갖고 있는 분도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몇 개 종목이 적정하냐,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종목 수냐라는 부분인데 프로세스 투자에서 권유하는 종목 수는 한 6, 7개 정도, 10개는 안 넘었으면 좋겠다. 가능한 10개 이하로 하겠다는 건데 몇 개로 할 거냐라는 기준을 한번 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수가 정해지게 되면 이 종목 수, 종목당 몇 프로를 투자할 거냐. 종목 상담 하다 보면 어느 종목에 투자 비중이 몇 프로냐, 매수 단가가 얼마냐, 이런 것을 여쭤보게 되는데요. 100% 투자하고 있다, 이런 상담도 가끔 받는 것 같습니다. 한 종목에 100% 투자하게 되면 이 한 종목이 잘 가게 되면 좋겠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투자 경험이 있는데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거 잘 될 땐 좋지만 너무 리스크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투자할 때 한 종목에 어느 정도 투자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프로세스 투자에서는 한 3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종목에 30% 미만, 조금 많이 한다 치더라도 40%는 넘지 않는 정도로. 그래서 한 종목에 30% 미만, 종목 수는 6, 7개 정도로 구성해서 투자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렇게 종목을 선정해서 종목당 투자 한도, 또 기준, 종목 수,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면 실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죠. 매수하게 되고 매도를 하게 되는데 매수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매수는 쉽게들 잘하세요. 여기가 뭐 이때쯤 사게 되면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매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매수했는데 이것을 얼마에 팔 거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거는 10,000원에 샀으면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11,000원 되면 팔겠다라는 10%라는 기준, 아니면 또 5%라는 기준을 정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하겠다. 반대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10%까지는 내가 감내를 하겠다. 하지만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10% 이상 떨어질 때는 손절 매도를 하겠다라는 기준, 손절매에 대한 기준과 이익 실현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5번째 원칙, 얼마 오르면 팔고 얼마 또 떨어지면 매도할 건지, 이익 실현과 손절의 그 퍼센테이지를 몇 프로로 할 건지를 반드시 정하시라는 거고요. 올라가는 거, 더 올라가겠지 하고 안 파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떨어질 때는 내일은 올리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손절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장 동시효과 때라든지 아니면 아침 장을 열고, 그러니까 저녁에 주식의 가격을 체크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전날 매도를 못했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에 상황을 보시고요. 그런 가격이 아니라게 되면 반드시 매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매도죠.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매도만 잘 하시게 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투자하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인데요. 투자 환경이 하루 종일 시세를 계속 보느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보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보는 경우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다 보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내일이면 반등하겠지라는 미련을 갖게 되는데요. 컴퓨터 보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모니터 옆에다가,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 원칙을 반드시 하나 붙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고 매일 아침에 투자하실 때 이 원칙을 한번 낭독을 하시고 되돌아 보시고, 우리가 아침에 체조 같은 거 하듯이 투자하실 때 이런 원칙들, 목표들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반드시 장이 끝나기 전에 15시죠. 15시 끝나기 전에 이익 실현할 것은 없는지, 또 손절 매도할 것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다. 손절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일보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하듯이, 아니다 싶으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주가의 위치를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재공략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쪽 지켜주시고요. 또 이익 실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목표에 도달하면, 목표 도달 시는 반드시 50%라도 일단은 이익을 확정시켜 놓는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가 투자하면서 목표도 정하고 원칙도 정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목표, 원칙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 때도 메모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실제 어떠한 목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지 없으신 분들은 방송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목표, 원칙을 좀 세워보시라고 했는데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잘 모르시게 되면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메모지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투자 비책이라고 그 한 80대 그 노인분께서 아드님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 아드님한테 그 실제로 이렇게 글을 쓰셔가지고, 아들아, 앞으로 주식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 비책을 좀 참고해서 투자해라라는 비책을 좀 전해준 편지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화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10가지 정도를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주식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전쟁터와 같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말 통계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국내 총 인구가 한 480만 명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뭐 한 200만 명 이상, 50% 이상은 매일 아침에 이 컴퓨터 앞에서 치고받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분 말대로 시장 총성 없는 전쟁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뚜렷한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조바심을 갖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모의 투자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서 자기 실력이 갖춰질 때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여유를 가지려면 3분의 1 정도 자기 자본의 3분의 1만 투자했으면 좋겠다. 좀 현금의 여유가 좀 일부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투자하기 전에 시장 흐름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 지금 시장이 어떠한 분위기인지를 알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프로세스 투자 두 번째 단계죠. 시장 흐름 파악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 부분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매수점과 매도점을 절대로 이행해야 된다.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언제 매수할 거고 언제 매도할 건지 이 기준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뒤로 갔는데, 일곱 번째는 매수는 많이 빠졌을 때 하고 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매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매수하라는 거죠. 매수와 매도 언제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줬고, 여덟 번째는 테마주는 절대로 추격해서 매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남들이 많이 하락했다고 할 때, 두려워할 때 오히려 매수하고 흥분할 때 매도해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매수는 좀 분할로 해라. 이런 3, 4의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그때 보시게 되면 또 인내심, 여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개인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밖에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신용, 미수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프로세스 투자 목표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또 투자 원칙, 어떤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대상군에 대한 설정 또 어떠한 종목으로 투자할 건지 계좌에 우리가 종목 수는 몇 개로 할 건지 또 종목당 투자 한도 또 목표가와 손절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서 이익 실현하고 또 손절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설정하는 투자 계획 설정, 투자 원칙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또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알고 있지만 실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자기 원칙 기준을 세워서 꼭 실천에 옮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시장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또 시장을 보고 있고 비중을 어떻게 유지했으면 좋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냥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 제가 시황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선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050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자. 이번 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일단 지수가 2000선 내외 또 2050에 박스를 좀 지속할 걸로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지나고죠.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특히 지수가 2000선 이하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좀 늘리고요. 오히려 일정 수준 아까 설명드렸던 내가 매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나게 되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할 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2000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자. 어느 종목에 전기전자, 자동차, 금융, 기존의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의 비중을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주가의 위치, 과거에도 일정 주가가 반등했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 한번 오르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위쪽 파동으로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러한 사례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예전 화면으로 좀 돌아가게 되면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 2월 달부터인데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상승을 주고 기간 조정을 준 뒤에 또 한번 시세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61선 부근을 지금 약간 이탈한 그런 오늘 종가의 위치가 근데 과거 2009년도 6월 달에도 화면 보시게 되면 오늘과 마찬가지로 2000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가 보여져 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2000선 밑에 머무는 기간이 예전에도 보게 되면 뭐 1400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이 밑으로 더 떨어질 것 같지만 지지를 받고 결국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사례를 좀 보여줬는데 한 번 더 지금 차트로 다시 되돌아 보시게 되면 지금도 1900 뭐 오늘 장중에 보게 되면 1940대 밑으로도 내려오고 1900도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2000선 밑에서 머무는 기간 자체가 그리 길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또 떨어지게 되면 손절 라인 설정한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홈런주를 잠깐 한번 되돌아보고요. 또 이번 주 소개해드릴 홈런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 5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종목이 한 주 동안 어떠한 성과를 좀 보였는지 같이 한번 좀 보시고요. 또 이번 주에 신규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IT 또 금융 쪽, 자동차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구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이 한 2% 가까이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지금 전체 5종목 뭐 20% 비중 또 그다음에 마지막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중을 좀 낮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이 20%, 한 종목만 10%에서 90% 비중으로 투자를 했는데 전체 1.56% 정도 그 정도 수익률을 좀 보였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시해드렸던 손절 가격이 4월 9일 날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처리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삼성전기 지금 2% 하락, 또 현대아이스코 3%, 녹십자는 3.25 수익이고 초록뱀은 마이너스 5.72 이렇게 해서 전체 마이너스 1.56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포트의 비중만 일부 조정을 하고 또 그 신규로 한 3종목 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하나 준비된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종목 5개를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점검도 좀 해드리고 또 신규로 소개할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지난주에 10만 원 이하 가격에서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삼성전자가 공략하기 힘드신 분들은 삼성전기로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주가의 위치 또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수급의 동향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10만 원 이후에 지난주 보시게 되면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요. 10만 6천 원까지 일시적으로 한번 4월 6일 날이죠. 아침에 한번 크게 한번 시세를 줬었는데 시장과 연동돼서
일부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61선 자체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보다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는 시장의 지수 위치보다 내 주가의 위치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위치 61선 밑으로 내려와 있죠. 종합주가지수의 위치를 지금 보시게 되면 지수의 위치는 61선 하에 되어 있는 그런 위치로 되어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61선 위에 시장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보다 좋은 종목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61선을 두 번 정도 다지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제시해드렸던 95,000원을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61선 가격이죠. 61선을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주 동안 수급 동향을 한번 짚어보시게 되면 기금 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기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기관이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데 증권이나 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일부 매도가 있었지만 전체 이 종목 자체의 최근의 흐름 자체는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수급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빨간 선이 외국인들의 동향, 또 녹색 선이 기관의 동향입니다. 차트로 위치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기관들 크게 수급적으로 이탈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11만 5천 원, 손절가 9만 5천 원 그대로 설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을 20%로 말씀드렸는데 비중을 좀 축소해가지고요.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저는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의 비중을 일부 좀 축소해가지고 삼성전자를 편입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종목이 어떻다라고 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1, 4분기에 뭐 역대 최고치 수익 이익을 실현시켰는데 2,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삼성전기를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의 차트의 모습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또 특히 오늘 가격이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 주도주로 올라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27만 3천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작년부터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죠. 웬만해서는 21선을 깨지 않는 경우가 않고 강하게 올랐는데 차트의 흐름 잠깐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크게 오르게 되면 중간에 한번 조정을 주는 모습. 최근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 2월 달부터 4월 초까지 크게 한번 올랐기 때문에 예전 그 작년 11월이죠. 11월 같은 일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정권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밑에서 많이 떨어졌다 올라오는 나포가대 종목이 좋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동안 사고 싶었던 주식을 못 샀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잘 가던 종목이 조정을 보일 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삼성전기의 비중을 10% 줄이고요. 삼성전자를 10%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127만 3천 원에 끝났는데요. 이 조정권에서 계속 공략하시는 것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121선, 61선이죠. 120만 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설정하시고 목표가는 150만 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동차 쪽의 종목을 공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 자동차 본주는 약간 잘 가던 종목이 쉴 때 뭐 주유소를 간다는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주유소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까지는 본주가 현대차, 기아차가 잘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현대하이스코어를 말씀을 드렸죠. 철강 종목이지만 철강 업종들이 좀 부진하지만 현대하이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수혜 때문에 여타 그 철강 업체 종목과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이후에 약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3.49% 손실을 보고 있는데 손절가 말씀을 드렸죠. 차트 보시게 되면 38,000원 정도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38,000원 약간 제가 아래쪽으로 잡아드렸는데 이 하단부 이탈이 없다면 그대로 좀 가져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5만 원대 이 위쪽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수급적 동향 보시게 되면 기관들의 가격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기관들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움직이지 않지만 또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가 늘어난다면 기관들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서는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을 20%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삼성전기, 삼성전자로 바꾸듯이 자동차 쪽 관련되는 것도 현대아이스코 지난주 20% 말씀을 드렸는데 10%로 비중은 축소하시고요. 그 나머지 10% 비중으로 본주 쪽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으로 기아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다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전망 보고서 많이들 참고하셨겠지만 향후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아차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 이번 주죠. 이번 주의 흐름이 고점 대비 81,700원 터치하고 지금 가격적으로 4일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작년 11월 달에 고점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오늘 밑거리가 좀 달리면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동향 밑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과 녹색선 크게 변화 없이 가격은 81,700원에서 하락을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수급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고점 부근까지 눌림을 줄 때 이러한 가격대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가 76,500원에 끝났는데요. 매수 범위는 76,500원에서 78,000원 사이,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손절가는 7만 원, 밑에 보시게 되면 7만 원 라인이죠. 이전 저점 이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가져가 보자 해가지고 자동차 쪽에는 기아차하고 현대 하이스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종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금융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여타 그 금융업종 중에 상승률이 상당히 좋고 또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리고 아쉽게도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손절 처리가 됐는데요. 종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편입 시도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지금 두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앞전에 있던 눌림목 자리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장이 61선 부근을 61선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죠. 아까 제가 시장을 설명드릴 때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중바닥을 형성한다. 이렇게 61선을 한 번, 두 번 지지받고 시장이 한번 레벨업 될 때 이 종목도 같이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1선에 지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고요. 지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금융 주도주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밑에 보시면 수급적인 동향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꾸준히 빨간색으로 매수가 되고 있는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들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가격만 놓고 보게 되면 14,000원에서 12,000원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시세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웠던 기준, 원칙 그런 거에 맞춰서 매수했다가 우리금융처럼 약간 하락이 깊다면 한번 후퇴했다가 지금처럼
다시 공략하시게 되면 무리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은 12,600원에 끝났는데요.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 가능하면 오늘 종가보다 낮은 가격 또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종목은 다른 거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가능하면 위에서 노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종목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 종목 밑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종목으로 해서 녹십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일부 시간에 그 종목 상담으로서도 한번 소개가 됐고, 어느 분이 매수해가지고 상담을 받으셨는데, 우리 방송 보고 매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지난주에 5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녹십자 한 종목이 지금 수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14만 5천 원 목표가, 손절가 11만 5천 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시장과 연동돼서, 아니면 일부 수급과 관련돼서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손절가죠. 11만 5천 원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또 약간 손절가를 올린다고 하게 되면 이 12만 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한번 가져가 보시라라는 의견이고요. 목표가 제시해드린 거는 14만 5천 원 정도, 위에 있는 121선 정도를 터치하게 되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공략하는 거. 바닥에서 한 번에 쭉 이렇게 오르지 않고요.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14만 5천 원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게 되면 기금이 뭐 일주일 내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장기 투자하죠. 기금의 성격이. 근데 지금 어쨌든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기금이 지금 일주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투신권에서도 어제, 오늘, 그제 3일 연속 또 매수가 들어오는 거, 그 기관의 양대 축이죠. 기금과 투신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서는 이중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4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요 정도 수익을 잡으시게 되면 12만 5천 원 이하 정도 구간에서는 신규로 그런 가격대를 만일에 준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로 공략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니까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비중을 10%로 축소를 하고 10% 비중을 다른 종목으로 하나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한 종목 준비한 거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 주식쇼 일부에 출연하면서 김수용 씨한테 이 종목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방문 판매라든지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 소비 확대와 관련된 수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한번 매매가 됐던 종목이고 지금 조정을 노려서 2차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한 월봉의 흐름을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좋냐, 실적을 좀 체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실적이 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작년에 고가가 130만 원대였는데, 실적과 연계돼서 금년도 실적 주가도 전년도 고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1월 달, 2월, 3월이죠. 월봉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2월 달, 3월 달, 특히 지난달에 장대 양봉으로 크게 오르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다 올랐다라고 판단하시게 되면 거래가 많이 터져야 되는데요. 아직 뭐 날짜가 4월 달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래량 자체는 이렇게 터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가격이 지난주, 이번 주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조정 마무리가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돌파했던 이평선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실적의 변화가 없이 지금 96만 원, 지난번 저점이 96만 원이죠. 여기서부터 119만 원, 거의 한 20%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1선 시장보다 강하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죠. 6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이 종목의 흐름 한번 시세를 주고 61선 부근에 내려오게 되면 다시 반등을 주느냐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 61선 부근 한번 시세를 주게 되면 이런 61선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61선 부근 한번 이격을 좁히고 2차 한번 상승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끌어올린 게 밑에서 보시게 되면 빨간 선에 외국인들 매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빠지는 기간을 이용해서 빨간색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 기관은 일부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를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죠.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하락 기회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끝난 가격이요. 107만 2천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매수 가격은 106만 원에서 107만 원 사이 매수 61선 근처에 왔다 갔다 할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만 원 이전 고점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앞에 이 고점부 이 가격이 132만 5천 원인데 그 정도 부분을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이전 저점부 100만 원 가격을 종가로 이탈한다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종목 비중을 좀 낮게 하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또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고 시장의 전체 수급이 조금 좋지 않아서 비중을 낮게 투자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고요. 초록변이라는 종목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는 주가의 위치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가격이 2,000원에서 3,700원까지 급등이 나오고 지금 일정 가격 조정을 좀 보인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을 2,800원대, 2,700원 초반 저점 이탈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평선을 한 군데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외국인들을 최근에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뭐 하루 정도 빼고 보시게 되면 38,000주, 89,000주, 89,000주 지금 한 열흘 기간 동안에 하루 빼고 꾸준히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토탈로 지금 매수된 게 최근 한 달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44만 8천 주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격이 옆으로 기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40만 주 매수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똑같이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지만 같이 매수 뭐라고 할까요? 매집한다.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비중을 10%만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수가 좀 많이 좀 늘어났죠. 종목수가 지난주 5종목 말씀드리고 또 비중을 좀 분산해 가지고 3종목을 추가해서 전체 종목수가 8개가 됐는데요. 8종목. 제일 중요한 건 매수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조정권에서 지금 뭐 다음 주 또 북한 미사일이 뭐 내일 쏘느냐 뭐 주말에 쏘느냐 이렇게 또 일시적인 충격 요인이 분명히 있고 지수가 지금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권에서 빠질 때마다 아까 그 80대 노인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분할해서 매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했는데 말씀드렸던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우리금융처럼 저점이 지지되고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공략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한 종목을 매수하면 한 10% 정도 반등을 보이게 되면 매도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10% 이상 더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10% 또 목표가 부근에 오게 되면 매도하시고 또 올라갈 때마다 이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목표가 도달했는데 계속 안 파시면 안 되니까 매도하시고요. 더 가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뭐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1억으로 2년에 3억 만들기 프로세스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두 시간을 가지고 투자 계획 수립, 기초를 다지는 거죠. 우리가 이 프로세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표,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장 흐름에 대한 파악, 시장이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아니면 또 박스를 다지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시장 흐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방송 시간이 제가 이게 한 1시간 프로그램이고 실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뭐 한 50분 정도 빡빡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마치게 되면 이따가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서요. 이 TV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말씀들 또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좀 말씀드리고 또 기술적 분석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10시부터입니다. 오늘 10시 리치맵 co.kr 사이트 들어오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는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사이트 주소 치시고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이따 10시부터 한 밤 11시까지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그 1부, 2부 저희가 1시간 반,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 동안 스트라이크 지난주, 이번 주에서 2주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송 진행과 관련돼서 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게 되면 센 홈페이지 쪽에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리치맵 사이트에 오셔서 직접 방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 말씀드린 부분들 시장 흐름 파악에 대해서는 한 2회차, 3회차 뭐 지금 투자 계획 수립을 2회차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흐름 파악은 한 3-4개 그 강의로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길게 또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이따가 10시에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